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죠. 이제 재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성과를 올리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 주가 부양을 통해서 본인이 앞으로 재선에 발판을 마련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외신들이 미국 정부의 관계자를 인용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을 앞두고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엄청 타결을 독촉하고 원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앞두고 증시의 랠리를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가 쭉쭉 올라가면서 이것 봐라, 나 때문에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면서 타결하는 소식을 전해야 주가가 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시가 좀 폭락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 마음도 함께 좀 엿볼 수 있었고요. 사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재선을 위해서 증시에도 역시 열심히 주가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90일간의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최근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그런 상승 동력이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물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 그리고 증시의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까지 일단은 잘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야기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적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해서 최우선 순위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 정부인데 하지만 지난해에도 무역 적자가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0년 내 최대치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2018년 작년이죠. 무역 수지가 6,210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 2018년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 정도에 7,09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그 뒤로 거의 최고치인데요. 참고로 2017년에는 5,52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점점점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2월로 국한에서 봤을 때만 해도 598억 달러로 무역 적자가 한 달 전보다 19%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관세도 매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무역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중국만 또 국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무역 적자는 지난 12월에 역시 59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역시 2008년 이후로 가장 최대치로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금융시장 전망치 579억 달러도 역시 웃도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반면에 수입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어서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도 역시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유럽 쪽에서 이 글로벌 대기업, 기술 기업들에 대한 관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프랑스가 구글과 아마존 같은 이 거대 기술주들에 대해서 독자적인 디지털 세금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가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연매출의 3%가량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란 세계에서 올린 매출이 연간 7억 5천만 유로, 그러니까 약 9,615억 원 이상인 기업들을 말하는 것인데 대부분 아시는 그런 기업일 겁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과세 대상은 한 30여 개 기업이 될 텐데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역시 말씀드렸던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일 텐데요. 이런 기업이
기업들이 이제 유럽에서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유럽연합도 그랬고 독일이라든지 아일랜드도 이런 글로벌 대기업, 글로벌 기술 기업에 관세를 부과하려고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미국에 다시 보복이 조금 두려워서 이런 것들을 철회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것을 도입하겠다라고 신호탄을 쏘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 디지털세가 점점 더 늘어날지 여부도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를 공개를 했는데 이것의 차기작을 벌써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두 가지 폴더블 폰을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러면서 초기 단계 이 폴더블 폰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 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외신들은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두 가지 정도의 새로운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예전에 폴더폰이라고 하죠. 이렇게 수직으로 접는 그런 폴더블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화웨이의 메이트 X와 같은 비슷한 형태의 야폴딩 정도의 폴더블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외신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신들이 이렇게 삼성전자에게 직접 좀 물어봤다고 합니다. 진짜 준비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에서는 공개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고요. 소식통에 따르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으로 접는 폴더블 폰 그리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부에 얼마 전에 발표했던 갤럭시 폴드에는 앞쪽에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바깥쪽에도 화면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갤럭시 폴드의 판매와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외부의 디스플레이를 없앨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아웃폴딩도 역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과연 갤럭시 폴드 그리고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업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시장에서 역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월가시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